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인일타운 14구역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가장 안쪽 동네 위주로 보여드린 반면에 2부에서는 큰 길과 이제 중간쯤에 있는 동네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같은 동네이긴 하지만 안쪽 동네에 비하면은 밖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더 넓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여러가지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부득이하게 길가에 주차해야 되는 일이 꽤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곳에 주차해도 다른 분들이 피해를 안 보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주차하는 자세를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이 장이동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 다니다가 그냥 막상 제가 평소에 많이 다니던 골목길에 이렇게 불법 주차돼 있는 일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참고로 이 장이 14구역 대부분의 도로는 도로 폭이 조금 좁아 보일지는 몰라도 차를 타고 다니기에는 아무 문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장이동 앞에 이 장이로라고 하는 메인 도로에도 대형 버스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이 장이동에는 시내버스 4개 노선들이 다니고 있는데 4개 모두 큰 버스가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동네 같으면은 작은 버스가 다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장이동에는 워낙 이제 버스 수요가 좋다 보니까 큰 버스들도 잘 다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시내버스 말고 이 더 좁은 길로 다니는 마을버스들은 작은 버스들로 다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이 경사가 불규칙해가지고 아파트들도 동마다 높이가 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아파트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곳이 재개발되고 나서 지어진 아파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밌는 게 확 비탈진 곳은 없었는데 제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내리막길 보이시죠? 예, 길에 따라서 어떤 곳은 조금씩 계속 올라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내리막길이 확 돼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자체는 비용이 많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지에 위치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땅을 완전히 파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곳은 굳이 그렇게 땅을 열심히 안 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 깜빡하셨을지도 몰라서 얘기를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장인일타운 14구역은 제 영상이 올라가는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그 다음에 건축 심의 중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터넷 보시면 사업 시행 인가 임박했다고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정해진 날짜가 없다는 점은 감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공사도 다 정해졌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 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확실히 사업 시행 인가가 나기 전이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재개발한다는 느낌은 따로 특별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따진 건 아니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 타 구역에 비하면은 조합원 수가 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합원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빌라를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물론 물량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도 조합원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개인에게 만족스러울 만한 위치를 잡는 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위로라는 메인 도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도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많고 적다 그러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길에 비해서 왕복 2차로다 보니까 차가 조금만 많아져도 좀 이렇게 막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보이고 있네요. 왕복 2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인도폭은 상당히 좁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넓이라면은 솔직히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래 킥보드나 자전거는 찻길로 다녀야 맞는 거긴 하지만요. 평일 오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신호 대기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번 출퇴근 시간대에 이 동네를 한번 와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출퇴근 시간대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아침에 다크뜨기나 시간이 많지 않은데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있는 이 지역 14구역 일대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동네는
14구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장인뉴타운 12구역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미아 사거리 쪽에서 장인뉴타운을 들어올 때는 12구역을 먼저 거쳐야 14구역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경사가 상당해 보였습니다. 옛날에 이 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장이동으로 버스가 못 들어간다 이런 말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미아 사거리 쪽에서 왔을 때 이 장이동 고개의 경사가 꽤 가파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멀리 조금은 화려해 보이는 건물이 여러분들한테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저 건물이 현대백화점 미아점입니다. 이처럼 장이 14구역은 백화점과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리막길을 계속해서 내려가 보다가 재미있는 문구를 도로 위에서 발견했어요. 물론 제가 평소에 도로 위에 뭐가 써져 있는지 유심히 보는 편은 아닌데요. 익숙한 글씨가 아니어서 한번 유심히 봐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길에 열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길이 가파르다 보니까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은 여기서 열선이 나와서 길을 녹여주나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눈을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운전을 할 줄 알고 군대를 갔다 오니까 눈이 점점 싫어지더라고요. 운전할 때 정말 아무리 숙련이 되어도 눈앞에선 정말 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군대에서는 눈 오면은 이런 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쓰레기가 내리고 있다. 막상 이번 겨울이 워낙 따뜻하다 보니까 저 열선이 올해 언제 힘을 쓸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겨울에 한 번쯤은 눈 제대로 왔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장인뉴타운 14구역의 모습을 낱낱이 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다른 장인뉴타운 구역에 비하면은 조금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14구역의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하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장인뉴타운 이 14구역의 인프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전망은 어떨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